안녕하세요.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뵌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만성신부전증을 이제, 자연치유로 이제 치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전에는 제목이 만성신부전증 자연치유 가능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세졌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자연치유 된다, 이렇게. 먼저 이제 신장 기능을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는데, 그 신장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혈액에 있는 노폐물이나 대사산물을 걸러서 이제 배설하는 장기고요. 하루에 얼마나 많이 걸러내면은 한 드럼 정도입니다. 10말이죠. 200리터나 되는 많은 혈액을 걸러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장이 나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즉 노폐물이나 독소가 우리 몸에 쌓여서 이곳저곳에 병을 들게 만듭니다. 그건 이제 요독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신장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사구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구체에서 혈액을 걸러서 요관으로 소변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방광으로 모았다가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구체가 혈액을 여과하는 필터 장치예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걸러서 소변으로 빼주고요. 다시 걸러진 혈액은 이쪽으로 다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성신부전증은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이제 이제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것이 만성신부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질소 화합물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 질소 화합물은 주로 이제 단백질 분해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요독증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으로 식욕 부진이나 구역질, 영양실조 부종, 호흡곤란, 피로감, 어지러움증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금방도 제가 한 분 진료를 상담을 했는데 지금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부종이 오고 호흡곤란이 있고 늘 피로감을 느끼는 뭐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대사나 내분비계에 기능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뼈에도 이상이 오고 빈혈이 생기고 내분비 장애가 합병증으로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만성신부전증의 주된 원인 세 가지는 이겁니다. 가장 많은 원인은 당뇨병이고요. 38%나 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이 17%, 그 다음에 만성신장염이 14.5%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 이거는 주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만성신장염도 이 자가면역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발성 낭신종, 이런 것들도 얘는 주로 이제 유전적인 질환이죠. 즉 검사는 이제 우리가 요 검사로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증상은 이제 혈로나 단백뇨죠. 요 검사로 간단하게 우리가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신장 기능을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혈액 검사로 사구체 여과율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게 이제 만성신부전증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으로 우리가 또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은 GFR이라고 하는데, 이 정상 수치는 80에서 120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우리가 100으로 보면 이제 100%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뭐 몇 %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퍼센테이지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 분당 밀리리터의 여과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이 정상인데 100 이상 되어야 정상이에요. 예. 근데 이제 90부터가 이제 우리가 5단계로 나누거든요. 90 정도 되면 이게 경미하게 감소가 되어 있는 거죠. 60에서 89 사이는 꽤 감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3단계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는 이제 중간 정도로 이제 감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신부전증의 시작은 이게 4단계부터 봅니다. 30% 이하 되면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만성 신부전증 단계로 보는 거죠. 아주 심각한 손상이 있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4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이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 말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주로 오시는 분들이 다 2단계에서 이제 대부분 오시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또 이렇게 2단계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정상적인 신장은 이렇게 이렇는데 급성신부전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부어서 커져 있는 상태고요. 만성신부전증은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고 더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조직 자체가 경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고 표면이 울퉁불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성신부전증은 일종의 혈관 질환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고체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막혀서 사고체가 망가지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몸에서 이게 모세혈관이 제일 많은 기관이 망막하고 신장이에요. 그래서 그 당뇨 합병증으로 주로 이제 망막 변성과 만성 신부전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피가 뻑뻑해지면서 이제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관 질환이 동반이 잘 됩니다. 그 외에 혈관 질환도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당뇨병의 신질환자는 이런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망막증 이런 합병증으로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가 이제 치료가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전신의 혈관 질환이 오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성신부전증은 이제 현대학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일반적인 치료는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반되는 심혈관 질환이나 합병증에 대한 치료입니다. 신장 자체에 대한 치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혈압이 이제 혈압이 높으면 신장이 더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혈압 조절하는 게 이제 악화 요인을 조금 그래도 해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빈혈이 오기 때문에 또 빈혈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이게 이제 단백뇨가 심해지면 영양 실조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영양에 대한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인대사 장애가 오기 때문에 칼슘이 또 빠져나가니까 뼈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증도 오기 때문에 신경증에 대한 주로 이제 증상에 대한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혈당 조절하고 이 고지혈증이 또 있으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고지혈증 치료하고 이런 개념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30%에서 병원을 가면 뭐 나빠지면 투석이나 이식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는 그냥 합병증을 그다음에 더 이제 악화되는 요인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이 방법밖에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치료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사례를 이제 소개를 드리겠는데,
이 당뇨 고혈압 합병증으로 오신 만성 신부전증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2015년 말에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분인데 61세 남자분이시고요. 2015년 7월에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당뇨가 15년 되셨고 고혈압이 2년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망막 변성으로 망막 수술을 벌써 하셨던 분이고 인슐린을 12단위로 투약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5.6이었고요. GFR이 10.9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이나 투석을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은 거죠. 당연히 영양실조가 있으니까 기력 저하가 있었고 또 배뇨 장애도 있었고요. 빈혈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8.7로 또 빈혈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혈압약을 먹고 있었고 인슐린 12단위, 그다음에 빈혈이 심했기 때문에 조혈제 주사를 맞고 있었고요. 부종이 있었기 때문에 라식스를 매일 먹고 계셨고 칼륨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칼륨 억제제를 먹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자연치유 아카데미 프로그램 캠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주에서 하는 캠프인데 뭐 이 정도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캠프 참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9월 30일부터 보름 동안 캠프를 했고요. 이분 같이 이렇게 완전히 투숙 직전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3개월 입원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정도 해야 또 좋아지시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했고요.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식이영양요법, 운동, 해독, 정신요법, 면역요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인슐린을 4단위로 줄였습니다. 12에서 이제 많이 줄였죠. 12로 맞을 때도 보다 오히려 더 혈당 조절이 잘 되었고요. 혈압약, 이뇨제, 조혈 호르몬은 중단을 했습니다. 한 달 이내로 다 이제 중단을 했고요. 그럼에도 뭐 혈압, 혈당 조절 잘 되었고 부종은 대부분 사라졌고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오르기 때문에 뭐 조혈 호르몬 주사가 필요 없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영양요법으로 또 빈혈 수치를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HbA1c가 당화 혈색소입니다. 우리 혈액으로 2-3달 사이에 평균 혈당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8.7에서 보시면 6.7, 6.4로 이렇게 인슐린 양을 그렇게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치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시면 처음에 5.6에서 한 달도 안 됐는데 4.3으로 떨어졌고 또 한 달 만에 3.1로 떨어졌고 또 한 달 만에 2.5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GFR이 10.9에서 오신 분이 14, 20, 25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석 달 만에 25%까지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표를 보통 이 정도까지 하거든요. 목표치에 도달해서 이제 이분은 퇴원을 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그 투석이나 이식을 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집에서 관리하시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 이상 되신 분들은 뭐 저희가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외래로 보고 또 집에서 관리를 하시게 하고 또 이렇게 투석 직전이나 이식 직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입원 치료를 하게 합니다. 그 입원의 치료 비결은 그러니까 캠프 보름 동안 하고 석 달 동안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처방한 대로 잘 따라 하셨죠.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주에서 캠프를 하고 입원 치료를 하면 철저한 생활 관리가 됩니다. 철저한 식이 관리, 운동 관리, 스트레스 조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이게 50%예요, 치료에.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치료로 우리가 이분이 고혈압, 당뇨, 합병증으로 온 거니까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잘 되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본으로 하는 뭐 이렇게만 해도 더 나빠지진 않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더 나빠지진 않는데 이제 더 좋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장 청소와 영양요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저희들 만성신부전증 치료의 가장 기본인 거죠. 이게 세 가지가 같이 가야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IJ 신증이라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경우에 또 만성신부전증이 잘 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치료가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신장 질환으로 현대학에서 이야기하고요. 29세 남자, 젊은 남자분입니다. 2015년 4월에 GFR이 30으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았고, IJ 신증이었고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동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뭐 이전부터, 벌써 10년 전부터 혈관염이나 자반증, 이게 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 오래되니까 이렇게 신장까지도 망가지는 거죠. 뭐 아토피, 루푸스 또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만성신부전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오시기 전 단계가 크레아티닌이 2.85, GFR이 26.7, 단백뇨가 3 포지티브, 혈뇨가 4 포지티브, 고혈압, 고지혈증약, 그 다음에 칼륨 억제제 이렇게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처음에는 자이언츠 아카데미 일정을 보름 동안 했고요. 이분이 이제 입원 치료를 이제 한 2달 반 정도 했죠. 이거는 이제 한 달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보름 동안 캠프하는 기간 동안은 많이 좋아졌는데, 집에 가니까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3달 입원 치료를 하라고 해서 이제 한 2달 반 정도 입원 치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뭐 치료법은 똑같습니다. 고혈압, 당뇨든 자가 면역 질환이든 기본적인 식이, 영양, 운동, 해독, 정신요법, 면역요법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앞에 분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주로 봤지만 이분은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이었어요. 근데 단백뇨가 심하니까 알부민 수치가 떨어집니다. 정상이 4.2 이상이거든요. 3.8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부민 수치를 보면 쭉 정상화되었죠, 그죠? 크레아티닌 수치가 2.85였는데 보름 동안 캠프에서 2.6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달 동안 관리를 안 했으니까 이분이 여기 그 강남에서 증권회사를 다니는데 뭐 당연히 뭐 이제 스트레스 받고 또 외식하고 이러니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들어와서 한 20일 관리를 했죠. 다시 좋아졌죠, 그죠? 처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30%대까지 좋아진 거죠. 그 자기가 최근 진단받고부터 가장 좋은 수치까지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또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2016년. 이분은 49세 남자분으로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 된 만성신부전증으로 오셨고, 보시면 GFR이 36.6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30%가 넘었고, 또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만 하신 분입니다. 파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은 이제 사회로 지금 줄였는데, 어쨌든 이제 2015년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한 거죠. 최근까지 파리 프로그램을 다 마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캠프도 못했고 입원 치료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시킨 대로 관리를 잘 하신 분입니다. 식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 편이고 하루 1시간 정도의 운동도 잘 챙겨서 하셨고요. 또 제가 처방하는 식품들 잘 챙겨 드셨고
뭐 혈압약은 당장 졸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약물은 다 졸업을 했고요. 보시면은 크레아티닌이 이제 2.12에서 GFR이 35%였습니다. 헤모글로빈이 10.8이었고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석 달 사이에 1.39, 58%까지 좋아졌습니다. 60% 넘어가면 이제 뭐 만성신부전증을 면하는 거죠. 헤모글로빈 수치도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완전 정상화된 거죠. 이분도 역시 철저한 생활 관리를 했고요. 식이, 운동, 스트레스 조절. 그다음에 이제 체중 관리를 잘했습니다. 이분이 비만도 같이 있었는데 석 달 사이에 15kg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현미채식하면서 운동하니까 이렇게 또 체중 조절이 되고 뭐 당연히 콜레스테롤 수치 좋아지고 이러니까 또 더 좋아지는 거죠. 혈압도 좋아지고요. 또 이제 저희가 하는 신장 청소와 영양요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비결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2015년에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계를 내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10월 달인가 통계를 낸 겁니다. 22명을 대상으로 GFR 29 이하이신 분들이 1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사고체 신염등 신장질환이 5분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법은 이제 뒤에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치료를 했습니다. 신장 청소와 영양요법 했고요. 원인 치료했고요. 뭐 당뇨 환자는 당뇨 혈당 관리하고 혈압 환자는 혈압 관리하고 자가 면역질 환자는 면역 관리하고 그다음에 식이나 생활 관리 철저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크레아티닌 수치 앞에서 보여드린 크레아티닌 GFR이 이제 여기 신장 기능을 보는 가장 지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 상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는 혈색소하고 알부민 수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치료 시작 전의 검사와 한 달 이내에 또 보통은 저희가 한 달 간격으로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3차 결과까지. 그래서 1차하고 2차를 비교해서 한 달 사이에 좋아지신 분이 73%. 그 다음에 또 2달 뒤에, 한 달 뒤의 결과와 2달 뒤의 결과를 비교해서 좋아진 사람이 70%.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지는 거죠. 다음은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치료법은 이제 해독 재생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모든 제가 주로 이제 제가 11년 동안 주로 이제 산에서 치료한 환자들은 주로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이었고요. 이제 또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많은 이 난치성 질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뭐 자가 면역 질환이든 뭐 만성 신부전증, 간경화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환자들을 뭐 다 비슷해요. 치료 개념은 해독하고 그 다음에 재생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질환은 신장 청소가 주된 개념입니다. 암 환자분들은 다 청소를 합니다. 장 청소, 간 청소, 뭐 신장 청소, 폐 청소, 혈관 청소 뭐 이런 것들을 전신 해독을 하는데 이제 신장 질환자들은 이제 핵심이 이제 신장 청소죠. 그래서 이 신장 청소가 뭐냐면 사고체 모세혈관을 청소하는 겁니다. 이 모세혈관이 막혀서 이 사고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얘를 청소를 해야 얘를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정화하는 거죠. 이제 혈액이 걸러지지가 않으니까 혈액이 탁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고 요독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을 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해독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청소와 혈관 청소, 혈액 정화. 이제 이게 해독요법이 주된 거고요. 그럼 재생은 뭐냐? 이제 일단은 이제 이 신장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이 다 빈혈이 있고 알부민 수치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빈혈이 심하고 또 부종이 오고 이렇거든요. 거의 영양 실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상태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요법으로 이 상태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체를 재생하는 거죠. 이제 사고체를 청소를 하고 나서는 얘를 이제 재생을 시키는 겁니다. 예. 재생을 시켜서 이제 기능을 살리는 거죠. 먼저 이제 해독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고체 청소, 모세혈관 청소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주로 저희가 이게 이제 사고체 모세혈관에 쌓이는 물질들이 뭐냐면 요산이나 요소예요. 이게 뭐냐면 단백질이 분해된 산물입니다. 단백질이 대사가 되어서 생기는 산물들인데 얘가 많이 생기면 이제 혈관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제 당연히 모세혈관에 쌓이면 모세혈관에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고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만성신부전증 환자분들은 요산 수치가 높아요. 예. 요산 수치가 높으면 또 통풍이 잘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풍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얘를 제거하는 게 핵심인 거죠. 예. 그 제가 이제 이걸 제거하는 물질을 만든 겁니다. 주로 이제 세 가지 물질이 핵심인데 탄닌, 초산, 게르마늄 등 음이온 물질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같이 쓰는 거죠.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이제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얘가 이제 사고체 주머니고요. 얘가 이제 사고체인데 현미경으로 얘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얘가. 여기에 이제 요산 요소가 이렇게 쌓이다가 막히는 거죠. 막히면 이제 혈액이 제대로 돌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얘가 망가지겠죠. 그죠? 보통 얘가 망가지는, 보통 당뇨 합병증으로 오신 분들은 얘가 망가지면 망막 변성은 뭐 기본적으로 다 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산 요소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단백질이 우리가 먹으면 이제 분해가 되거든요. 췌장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얘가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자화되어야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들고 또 이제 세포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제대로 분해가 안 되면 암모니아 요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췌장 요소가 모자라거나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는 잘 아시죠? 빵구 냄새 지독하게, 보통은 만성신부전증 환자분들이 가스가 또 많아요. 단백질을 먹어도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산 요소가 또 이게 이제 육고기 생선이죠. 육고기 생선을 즐겨 먹는 분들이 이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백질을 제한하게 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얘가 자꾸 생겨서 뭐 자꾸 맥히니까 살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 얘를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얘를 안 먹으면 또 빈혈이 더 심해지고 알부민 수치는 더 떨어지고 그럼 어떡하느냐? 왜 얘를 먹는 거죠? 이미 다 분해해 놓은 얘를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 요산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암시야에서 보면은 얘가 적혈구입니다.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얘보다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막 그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풍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해서 통풍이에요.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 가득 쌓여 있으면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통증이 심한 겁니다. 얘가 지금 신장, 사고체, 모세혈관에 쌓이면 이제 사고체가 망가지는 거죠. 얘를 제거하는 물질 세 가지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탄닌입니다. 탄닌은 이제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차에 많죠, 차. 뜰보 맛이 나는 게 다 탄닌이에요. 녹차 마시면 뜰잖아요. 감도 뜰죠. 뜰번 감, 모가, 그 다음에 율피 이런 데 이 탄닌이 많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유해 물질을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요. 그래서 고지혈증, 동맥경화, 혈관 질환에 다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데도 저희가 이걸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청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관 청소를 하는 핵심적인 물질은 탄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율피나 모가에서 저희가 얻는데, 얘를 이제 가죽에 이렇게 발라 놓으면 이게 가죽이 부드러워져요. 이제 가죽이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을 녹이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모세혈관에 쌓여 있는 요산 요소를 녹이는 거죠. 예. 그래서 신장 청소를 하고 신장 결석도 제거가 됩니다. 예. 실제로 신장 결석이 모래알 같은 게 빠지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산인데, 이 초산은 이제 식초 아시죠? 예, 식초 만들 때 이 초산 발효를 하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죠.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파는 식초에는 초산이 5%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초산을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름이나 경화된 조직을 녹이는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를 먹으면 말초 혈행이 개선이 됩니다. 활성산소도 제거하고요, 저산물질도 제거하고, 암모니아도 제거하고, 질소산화물, 예. 그러니까 이게 요독증도 좋아지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의 요산 요소도 녹여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마늄입니다. 게르마늄을 비롯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예. 저는 모든 난치성질환에 이 미네랄을 핵심으로 사용을 하는데, 뭐 미네랄 메가요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식품에 이 미네랄이 70여 종이 아주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만든 식품 중에 제일 다종다량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게르마늄이 또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데, 게르마늄은 한마디로 먹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를 보충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요, 항산화 작용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질환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질환의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도 정하고요, 혈중 콜레스테롤도 제거하고요, 혈압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원인 질환을 개선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중금속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면역을 높이고요. 특히 자가면역 질환, 면역이 또 떨어져서 생기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정화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혈액은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모양이 동글동글하죠, 그죠? 다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의 혈액은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적혈구가 이렇게 엉켜 있으니까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혈관 직경이 0.8 마이크로미터인데 적혈구 직경이 1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적혈구 하나가 이렇게 찌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엉켜 있으면 당연히 모세혈관이 막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혈액이 묽어지고 혈액 엉킴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엉키는 게 이제 비정상적인 피브리노겐, 혈액을 응고시키는 물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농도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 흐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독증이 이제 우리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개선이 되면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설시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엉킴이 좋아졌다는 것은 혈액 내에 지방, 지질, 단백, 비정상적인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이렇게 혈액을 응고하는 물질들이 이제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 결과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산소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또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열 치료를 합니다. 열을 넣어주면 혈관이 또 확장이 되겠죠. 반신욕, 또 이제 우리 몸이 데펴지니까 또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또 더 잘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땀 배출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땀으로 이 요산 요소가 많이 빠지거든요. 혈액, 소변으로 빠지는 것보다 8배나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또 반신욕으로 또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 이 신장 부담을 많이 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신욕을 꼭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게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주열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아시는데,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땀으로 요산을 배출하는 게 운동, 반신욕, 족욕, 주열 치료, 온열 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주열 치료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기 이제 75도까지 이제 열을 올려주거든요. 저희는 이제 수정으로 이런 주열기를 만들었는데 이 앞에 이렇게 수정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다리미질 하듯이 열을 넣어주는 거죠. 보통 1시간 정도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모공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땀으로 또 요산 요소를 배출시키는 거죠. 이걸 이제 주열 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 다음에는 재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해독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신장 청소와 혈액 정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영양요법으로 먼저는 이제 빈혈하고 영양 실조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영양 물질이 아미노산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단백질 대신에 얘를 넣어주는 거죠. 단백질은 해만 끼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 섭취를 못하게 하는 거죠. 육고기 생선은 일절 먹으면 안 되고, 예. 좀 이제 30% 이상 되는 분은 뭐 콩 단백질 정도는 조금 보충을 하는 정도로 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단백질을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아미노산으로 혈구나 세포의 원료가 되죠. 그래서 빈혈과 알부민, 저알부민 혈증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요. 이게 이제 칼슘하고 인하고 기량작용을 하고,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기량작용을 합니다. 이제 이게 대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만성신부전조 환자들은 인이 높고 칼슘은 떨어지죠. 예, 칼륨 수치가 많이 높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낮추고, 얘는 높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만성신부전증에 병원에서는 나트륨을 못 먹게 하죠. 저희들은 아닙니다. 나트륨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트륨도 정상적으로 먹게 합니다. 예. 그래서 개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최근에는 뭐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오히려 저염식이 나쁘다. 저희들은 암 환자들도 소금을 제대로 먹게 합니다. 예. 그래서 소금을 제대로 먹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부종이 심하면 좀 제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혈액 검사를 하면 얘 다 나오거든요.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요법으로 이제 통곡류 채소 위주의 자연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식을 하는 거죠. 현미 채식. 예. 현미는 이제 칼륨 수치가 높은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소도 칼륨 수치 높은데 어떻게 하느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영양요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단백질 대신에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먹어야 사구체를 또 재생을 합니다. 예. 사구체가 재생이 되어야 또 단백뇨가 호전이 됩니다. 단백뇨가 이게 소변으로 단백질이 다 빠지니까 빈혈이 오고 영양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호전이 되면 빈혈도 개선이 되고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당뇨가 1등, 2등이 고혈압, 3등이 신장염이라 했죠. 이제 이거를 또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혈압,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도 조절이 잘 돼야 돼요. 약으로 먹는 건 억지로 떨어뜨리는 건데, 물론 계속 높을 때는 이걸 뭐 약을 먹어야 됩니다만, 이걸 안 먹고도 정상화되도록 조절을 해야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혈관 청소하고 혈액 정화하고, 염증 치료를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사고제 신염, 아이제 신증, 신증후군, 루푸스. 근데 얘들 때문에 또 이게 한 10% 이상의 원인은 얘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또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관리, 현미채식, 식이요법 잘해야 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걷기 운동해야 되고, 스트레스 완화해야 되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완화하느냐? 명상법, 이완요법, 호흡법. 저희가 하는 3대 요법입니다. 종교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혈순환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반신욕, 족욕, 또 뭐 절운동이나 국선도, 기체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뭐 요가 운동도 좋고요. 이런 생활 관리가 또 핵심이에요. 앞에 제가 처방한 건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또 약에 너무 의존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약 대신에 제가 처방한 것만 먹어요. 뭐 이거 먹으면 좋아지겠지. 생활 관리는 안 하면서, 혈압, 혈당 관리는 안 하면서. 근데 그러면 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버리고 몸을 바꾸라 이렇게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식이요법도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들 또 병원에서 하는 얘기도 있고 뭐 대체하는 사람들 얘기도 있고 제 말이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염분은 적당히 필요한 경우에 제한한다. 그 교과서에 이제 보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제한한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과 수분을 배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제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로 혈압도 높아지고 심장이나 신장이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데 저는 부종이 없으면 적당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얘가 서로 왔다 갔다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은 뭐냐? 부종이 있는가 없는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또 저염식을 너무 하신 분들은 나트륨 수치가 떨어져 있거든요. 칼륨 수치가만 높다. 이거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트륨도 적당하게 이제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조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독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요독증은 신장에 더 부담을 줘서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철저하게 제한 안 하죠. 또 병원에서는 또 빈혈 때문에 또 철저하게 제한을 안 시킵니다. 적당히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철저하게 제한을 합니다. 대신에 아미노산으로 하는 거죠. 대신 아미노산을 이런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적당한 열량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제 열량을 너무 섭취하지 않으면 단백질,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거를 갖다가 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식 수준으로 가면 이게 이제 너무 못 먹으면 이렇게 오히려 노폐물이 더 쌓입니다. 근육을 이렇게 분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중이 자꾸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열량은 적당히 섭취해야 됩니다. 적당한 열량이 어느 정도냐?
이제 저 기준하고 일반 기준하고 또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1,500에서 2,000 정도면 충분합니다. 2,000 넘어가면 이게 이제 이 만성신부전증까지 왔으면 대사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고열량이 들어가면 또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미 채식 정도 하면 1,500 조금 넘어가요. 열량이. 예, 그 정도로만 하면 충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을 적당히 필요한 경우에 제한한다. 예. 제한하는 걸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해독제는 물이거든요. 물을 적당하게 또 먹어줘야 또 혈액이 또 정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이 뭐냐면 전일 소변량의 500 플러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한번 좀 재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뭐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시는 분들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되고 보통은 2리터 정도가 하루 물 마시는 양이에요. 부종이나 핍뇨가 있으면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륨 양입니다. 또 칼륨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이 고칼륨 혈증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칼륨 혈증의 기준치가 뭐냐면 그냥 이제 혈액 검사로는 5.0 이상이면 고칼륨 혈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상한 결과로는 5.5까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이상 되면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현미 채식을 하더라도 문제 없다. 대신에 5.5 이상, 6.0 이상 올라가면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공유, 통곡류죠. 예. 그래서 현미도 칼륨 수치가 높습니다. 예, 통곡류들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생선이나 육류 당연히 높죠. 채소류에도 꽤 높습니다. 과일도 꽤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한하냐면 현미 대신에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흰쌀밥 먹는 거고, 이제 우리는 채소를 위주로 먹는데 채소는 이제 데쳐서 먹는 거죠. 생채소의 칼륨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냥 데쳐서 물에 좀 오래 담가 뒀다가 먹든지 아니면 살짝 데쳐서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일은 또 이제 뭐 살짝 데치는 정도로 먹든지 아예 이거는 먹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견과류를 꼭 먹도록 하는데 견과류도 이때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칼륨 수치를 혈액 검사 결과로 보고 하시면 돼요. 무조건 줄일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도 이제 올라가면 인이 올라가면 이것도 제로 배설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이제 혈중의 칼륨 수치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도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인이 많은 음식은 고기, 계란, 우유 이런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잡곡류들, 견과류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인수치도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많이 높으면 제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연치유 아카데미로 이제 암이나 난치병을 이제 관리하는 것들을 도와드리는데, 1단계는요, 저희들 이제 캠프를 하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15박 16일이나 12박 13일로 경주에서 캠프를 하고요. 만성신부전증 환자분들이 이게 기본입니다. 최소한 30m로, GFR이 30m로는 무조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영 이제 직장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서울에서 이제 4번의 교육을 받고요. 경주에서 주말 이용해서 금, 토, 일 2박 3일 캠프 하시고. 요거는 그래도 한 30 이상 되는 분들은 뭐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요 정도로도 뭐 가능은 하고요. 목적이 뭐냐? 자연치유법을 배우는 겁니다. 생활 관리를 이게 다 대부분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만성신부전증 오신 분들은 다 식습관 안 좋고 생활 습관이 안 좋은 분이에요. 100% 그렇습니다.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교육만 가지고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캠프에서 제대로 배워 가시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전략도 뭐 제대로 알고 뭘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요즘 뭐 인터넷에 오만 정보들이 떠들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뭐 민간요법은 이렇게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독을 하면서 정화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름 동안 저희들 경주 캠프 다녀가신 분들은 빨리 좋아집니다. 보름 비포 애프터 만에 팍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혼자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한 달, 두 달 해도 별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봐야 이야 이렇게 좋아지구나 이걸 체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꼭 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여기 사진입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요리 강습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저희들 주열 치료하는 겁니다. 매일 오실 때마다 이걸 이제 여기 들어 누워서 여기가 수정 침대거든요. 수정으로 된 침대입니다. 여기가 이제 온열을 해서 또 수정 주열기로 이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열을 넣어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혈순환을 개선하는 치료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사회 프로그램은 이제 참가가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총론 교육과 식이요법 교육하고 또 세포 건강도 검사도 하고요. 앞에 이야기한 주열 치료도 실습을 하고요. 또 해독 치료를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요. 요리 강습을 배우고요. 또 이제 명상법은 제가 직접 또 강의를 합니다. 명상도 배우고 가시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은 또 여기서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2단계로는 이제 이게 그 투석 직전에 이식 직전에 오신 분들은 보름만 가지고는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름 캠프를 하고 나면 한 10%에서 한 12%, 뭐 13%까지 좋아지거든요. 예. 근데 이거 유지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또 한두 달 지나면은 또 원상복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 20% 이상 올려놔야 집에 가서도 관리를 하고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신장을 투석 안 하고도. 그것도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관리 못하면 또 서너 달 만에 또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25% 정도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두세 달 정도 입원 치료. 완전히 이제 자유치유법을 자기 걸로 하고, 해독하고 면역 높이고 재생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열 치료도 하고요. 수정 명상도 하고요. 이런 도수 치료도 하고요. 이게 특히 이제 저희가 신경계통이나 내장기 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또 수기요법을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또 호르몬 조절이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 치료를 또 병행을 하고요. 이 치료는 경주에서도 하고 과천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가 또 진료를 해서 상담을 해서 이 치료가 필요하면 또 이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만성신부전증은 최소 기본 1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금방 좋아지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매달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혈액검사 결과 가져와서 점검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후속 관리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회원제로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렇게 또 회원의 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또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